자, 잘 보일까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 전체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개인 과제에 대한 발표가 있고, 그 다음에는 개발 단계에 대한 가이드라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밸류 프로포지션 그리고 서비스 블루프린트, 그다음에 사용자 여정 지도에 대해서 각각 살펴본 다음에 다음 수업 안내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이번 주서부터 이제 실습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이 실습은 여러분들 중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을 것 같은데, 우리 피그마라고 하는 프로토타이핑 툴을 실제 배우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서 실습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이제 앞에 강의하고 토론 지나가고 나서 마지막으로 피그마 실습까지 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실습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수업을 조금 빨리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강의를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이제 실습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빨리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 전체 더블 다이아몬드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디스커버, 디파인, 디벨롭, 딜리버 이렇게 총 4단계에 걸쳐서 진행을 하기로 했었고, 현재 우리는 디스커버하고 디파인을 마무리를 한, 지금 빨간색 동그라미가 표현되어 있는 그 지점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확장했다가 한 번 수렴을 했어요. 그 지난번에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는, 이렇게 한 번 확장했다가 한 번 수렴하는 것이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현재 수업 일정상 우리가 최소 단위로 이 더블 다이아몬드를 실습을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확장했다가 한번 수축을 했지만, 실제로 현업에서는 여러 번 확장했다가 수축하기도 하고,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확장과 수축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더블 다이아몬드를 크게 두 개의 다이아몬드로 본다면은 앞에 있는 다이아몬드에 대한 내용이 끝난 거예요. 그럼 그때 우리가 이야기를 했지만, 이 다이아몬드를 두 개로 나눠서 앞에 있는 다이아몬드는 문제 영역에 대한 이해를 중점적으로 한. 그래서 지금 어떤 사용자들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 또는 필요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사용자들은 어떤 그 점에서 문제를 가지고 있고, 또 그 사용자들은 어떤 곳에서 절실하게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는가 라는 거에 대한 문제를 이해하는 그런 파트가 전반부에 있는 다이아몬드였고, 후반부에 있는 다이아몬드는 이제 우리가 문제 파악은 됐으니까 잠정적이지만, 그러면 이제서부터 그걸 어떻게 풀어나갈 건가를 고민하는 것. 그게 이제 이 후반부에 있는 두 번째 다이아몬드. 그리고 두 번째 다이아몬드도 우리가 한번 확장했다가 수축한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꼭 한 번 확장했다 수축하는 게 아니라 여러 번 확장했다 여러 번 수축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수축과 확장과 수축과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는 것, 그게 이 더블 다이아몬드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두 번째
다이아몬드의 제일 첫 번째 실제 디벨롭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디벨롭인데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 좀 이상하죠. 디벨로퍼 하면은 이거 이제 최종적으로 시스템이 하나가 이렇게 딱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현재 더블 다이아몬드 상황에서는 디벨로퍼 한다는 것 안에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우리 커리큘럼 상에는. 대신에 우리가 이런 프로토타입을 갖다가 만들어 보는 그런 과정을 갖다 가지는 걸로 대체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를 짧은 시간 동안에 실제로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거는 뭐 가능할지라도 여러분들 다른 수업도 있고 또 이렇게 수행하는 여러 가지 액티비티들이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그 실제로 내용을 갖다가 이 안에서 프로그램 개발을 하지는 않지만 그거랑 관련성이 높은 여러 가지 디자인 요소들을 가미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그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실제로 어떤 형태로 사용자들에게 제공되길 것인가를 고민하는 바로 전 단계까지를 갖다 수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 디벨롭을 한다 그럴 때는 꼭 프로그램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상위에는 우리 전략이 있죠. 그래서 스트래티지가 있어서 실제로 사용자들에게 어떤 밸류를 제공해 주는 전략을 수행할 것인가를 갖다 정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디벨롭의 컴포넌트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아키텍처, 시스템의 아키텍처를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시스템 우리 디벨로퍼의 결과물들이고 특히 이제 이게 프로토타입으로 갔었을 때에는 터치 포인트라고 하는 것까지를 만들어서 사용자 접점이라고 우리가 주로 이야기하는데 그런 접점까지를 갖다가 만들어서 이 각각의 단계가 더 구체화되어 진행되는 그런 형태를 갖다 가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수업에서 할 때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스트래티지와 모델과 그 다음에 아키텍처, 터치포인트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실제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디벨롭다 라고 이야기를 갖다 하고요. 이 디벨롭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디벨롭 단계를 갖다 진행을 할까라고 했었을 때 제일 첫 번째 생각하는 거는 밸런싱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지난번에 중간 평가할 때도 여러분들이 내가 그 각 평가 점수별 배점에서 desirability, feasibility, viability 이 세 가지 점들 갖다 이야기를 했어요. 나머지는 구체성이었고 그러면 desirability라는 거는 결국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또는 꼭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런 서비스를 기획하고 만들어냈느냐 이거는 주체가 그 서비스를 사용할 사람들이 그 서비스를 갖다 사용할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의 서비스에 대해서 꼭 가지고 사용하고 싶어 할까라는 측면을 보는 게 desirability였고요. 우리가 problem을 define 할 때에는 이 desirability가 아무래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디벨롭 단계를 들어가게 되면 이 desirability뿐만 아니라 feasibility와 viability도 함께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feasibility라고 하는 거는 과연 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제품 또는 서비스가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의 수준일까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 그게 이제 첫 번째 feasibility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viability는 그럼 우리가 이걸 갖다 이렇게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개발을 했었을 때 과연 적절한 정도의 이윤을 확보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확보된 이윤을 가지고 이 비즈니스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바이어빌리티인데, 우리가 이제 디벨롭 단계에서는 구체화 시켜 나가면서 우리 사용자들, 예상되는 사용자들이 우리의 제품을 매우 좋아할 거다라는 측면도 고민하지만, 이걸 실제로 우리가 구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구현된 결과를 가지고 적절한 이익을 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같이 봐줘야 된다는 거죠. 이제 내가 한 가지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걸 내가 한번 질문을 여러분한테 해볼게요. 볼런티어가 나오면은 좋고, 없으면 내가 콜드콜로 지명을 할게요. 매번 얘기하지만 지명한 사람은 죄송하지만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만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라는 말만 안 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갖다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한번 내가 콜드콜로 지명하거나 또는 본인이 얘기한 사람은 이번 수업 시간 내내 동안은 다시는 안 시킨다. 콜드콜은 안 한다. 라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원칙만 가지시고, 자, 이제 feasibility다. 그러면은 우리가 feasibility의 수준을 과연 어느 수준까지를 봐야 될까? 가장 작은 수준으로 보면 이번 학기에 같이 프로젝트를 하는 우리 프로젝트 멤버들의 수준에서 이 서비스를 과연 직접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를 고민하는 그 정도의 feasibility일까? 아니면 우리가 비록 당장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현재 스타트업을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 사람들은 이 정도는 구현할 거다라는 식으로 가야 될까? 아니면 우리 내가 생각나는 사람들은 없지만 우리 누군가는 이걸 갖다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을 거다. 이론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니다. 이런 수준이어야 할까? 이 feasibility가 어느 정도의 feasibility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한번 여러분 의견 줄래요? 자,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지금 여러분의 프로젝트 팀이 당장 할 수 있다. 그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될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 이 정도의 사람이 모이면 할 만하다. 그리고 그런 정도의 사람들을 갖다 우리가 모을 수 있는 그 여건이 되는 것 같다. 그 정도가 돼서,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우리 이번 겨울방학 때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스타트업을 한번 해보겠다. 그 정도 했었을 때 할 만한 정도. 그 정도를 갖다 나는 피저빌리티의 적절한 선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요새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그 스타트업 창업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자기 돈을 안 들이고 이런 스타트업을 창업을 해서 실제로 사업을 운영해 볼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기회들이 많기 때문에 요번에 이런 아이디어를 갖다 만들면서 실제로 한번 그걸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나는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자, 다음에 바이어빌리티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두 번째 질문을 할게요. 자, 사업적 타당성이나 지속 가능성이라고 했었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수익이 나야지 우리가 지속 가능성이나 사업적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될 수 있을까? 가장 작게는 우리 당장 현재 예를 들어서 창업 자금으로 5천만 원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지원을 받았다. 그러면은 적어도 그 5천만 원 가지고서 우리가 진행을 했었을 때 우리 팀원들의 인건비는 해결을 해주면은 충분히 사업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IPO를 간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IPO들을 갖다 많이 하니까, 그러면은 한 5년에서 10년 사이에 지금 IPO 시장에서 원하는 건 연 매출 미니멈 한 50억 이상, 연 50억에서 100억 사이 정도의 매출을 갖다 낼 수 있어야지 그 IPO로 기술 상장 심사를 갖다 해줘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사업적 타당성이 있다는 거는 5년에서 10년 사이에 적어도 100억 이상 정도는 우리가 벌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다. 이래야지 사업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사업 타당성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를 해야지 이게 타당성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이제 내가 요새 그 이제 시리즈 B 펀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막 정신없이 막 바쁘기는 한데 그냥 우리 수강생들하고 같이만 얘기를 하자면은 내가 이제 지금 얘기를 하는 거는 우리 회사가 그거를 가지고 얼마 동안 어떤 일을 달성하겠다라고 하는 그 목표를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해서 IAR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통해서 사업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받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뭐 구체적인 액수는 여기서 밝히면은 별로 의미 없을 수도 있지만, 그 이제 지금 내가 제시하는 거는 1년 반 런타임에 120억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갖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1년 반의 런타임하고 120억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티피컬하냐? 그거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내가 120억을 받아서 1년 반 동안에 무엇을 달성하겠다라는 걸 갖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 이제 그거를 통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그러면 본인들이 그 투자에 참여할 거냐 안 할 거냐 하는 걸 갖다 결정들을 해요. 그래서 우리 디벨롭 단계는 그런 단계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어느 기간 동안에 얼마만큼의 성과를 갖다 낼 거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사업적 타당성이 충분히 있는 아이템이다 라고 하는 걸 갖다가 그 생각해 줘야 되는 것. 그래서 이 세 가지 desirability나 feasibility나 viability,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가져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제 지금 얘기하는 우리 메일 유업에서 하고 있는 우리 김 대표 내가 잘 알고요. 그 메일 유업에서 어저께도 만났었는데 그 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은 이런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거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사회적 가치를 갖다 높이는 것이 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제 바이어빌리티를 갖다 높이는 거의 한 가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나는 조금 다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의미 있는 그런 사회적 가치가 있는 활동을 갖다 하려면은 그걸 또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어떤 형태의 이익이든 이익이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이게 연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 뭐 우리 메일 유업 예를 들자면 메일 유업은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가가지고 좋은 식당인데 밥 먹고 나서 나오면 이 식당 메일 유업에서 하는 거야, 이런 식당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식 산업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메디컬 푸드라고 해서 지금 얘기한 그 이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환자식
갖다가 많이 제공들 갖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데에서 충분히 이익이 나고 또 그런 이익을 갖다가 내는데 이 메일 유업은 이런 사회적 가치를 갖다 중요하게 여기는 회사입니다. 라는 걸 갖다 통해서 그런 이미지 메이킹을 통해서 이런 그 환자식 같은 것의 매출이나 이런 쪽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그 해당되는 제품 하나만 가지고 봤었을 때에는 이익이 안 날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의 제품을 통해서 연관되어 있는 매출 창출의 효과 또는 기대 효과가 있어야지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제공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건 뭐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긴 한데 나는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는 사회적 가치라고 하는 거는 이런 그 현상에서 사회적 가치를 갖다가 높이기 위한 것만을 위해서 어떤 회사가 움직여서 사업을 한다라는 거는 나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추천하지는 않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마음가짐으로 갖는 게 build to think. 그러니까 말은 이제 그만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우리가 프로토타이핑을 이번 주서부터 실습을 하는 게 디벨롭 단계에는 내가 개발 능력이 있던 없던 내가 디자인 능력이 좋던 나쁘던 상관없이 일단 만들어 봐야 돼요. 그 만들어 보는 거는 아주 제대로 돌아가는 프로토타입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종이에 그냥 끄적끄적하게 만든 모컵일 수도 있어요.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만들어 봤었을 때 실제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생각을 더 고도화시킬 수 있어요. 나는 어떤 건 참 싫어하냐면 모든 게 다 완벽하게 다 생각하고 검증이 다 끝나야지 제품 개발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어떤 형태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을 만들고 그걸 가지고 더 생각을 깊게 하는 그런 도구 또는 기회로 삼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람이 머리가 물론 뭐 위대한 사상가들은 머리만 써서 세계를 만들 수도 있고 우주를 정복할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무엇인가 직접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그리고 귀로 들을 수 있어야지 그래야지 그 다음 단계로 생각이 발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우리가 하는 거는 어떤 거의 완성도를 높인다기보다는 우리가 생각을 더 깊게 하고 넓게 하기 위한 도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벨롭 단계가 확장 단계에 있는 거예요. 수렴 단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갖다 하고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는 수업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다음에 뭐 하고 뭐 다음에 뭐 하고 뭐 다음에 뭐 하고 이렇게 일렬 순서대로 쭉 진행을 하지만 실제 현업에서도 그렇고 또 권장하는 것도 뭐냐면 항상 이터레이티브 해야 된다. 그래서 뭔가를 갖다 하고 거기서 한 걸 가지고서 다시 백해서 다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반복하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야지 처음에 계획하고서 끝까지 쭉 진행하는 그런 형태의 진행 방법은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하는 거는 대학교 수업이기 때문에 이런 절차와 이런 시퀀스를 따라서 진행한다라고 하는 거를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우리가 렉처를 하는 거지. 실제 상황에서는 항상 조금씩 만들고 테스트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백해서 또 다른 걸 조금 만들어보고 테스트해보고 생각을 좀 더 깊이 하고
다시 백해서 생각해보고 또 만들고 테스트해보고 이 과정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개발 단계에는 이터레이티브하고 오게닉하다. 그러니까 조금씩 만들고 지속적으로 테스트하고 또 만들고 백하고 하는 단계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디벨롭 단계에 있었을 때에는 우리 서비스가 처음 시작했었을 때서부터 전진해서 실제로 사용을 마무리했었을 때까지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디멘션이 이렇게 쭉 흘러갈 때, 그래서 그 흘러가는 시간의 흐름에서 어떠한 일들과 어떠한 스텝들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순차적으로 봐가면서 액티비티들을 정리하고 터치 포인트들을 정리하는 것. 그래서 개발 단계, 비록 프로그래밍 개발은 시간의 순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서비스를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시간의 흐름을 가장 중요한 디멘전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용자의 액션이 어떠한 액션이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시스템의 반응이 어떤 반응을 보내는지 이러한 내용들을 갖다가 우리가 보는 것 그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밸류 체인을 스테이트먼트를 만들기도 하고 이 블루 프린트를 만들기도 하고 사용자 전이 맵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단계들을 갖다가 쭉 터치 포인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각각의 터치 포인트들을 갖다가 더 구체화 시켜 나가고 이것들 갖다 다시 전이 맵처럼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하는 형식으로 이러한 형식으로 진행해서 전체적인 프로세스가 이 실제 사용자의 입장과 또 그걸 제공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서비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쭉 흘러나갈 것인지를 디파인하는 그런 단계로 진행하는 것이 우리가 개발 단계에서 시행하는 생각들이고요. 이제 그거를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value proposition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창업을 하면 창업을 해가지고 제일 첫 번째 투자를 받으려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seed money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seed money를 갖다가 받기 위해서 갔었을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이 value proposition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컨셉을 디파인을 했어요. 전 시간에. 그러면 그 컨셉을 디파인한 걸 갖다가 회사의 입장에서 시각을 해보면 그래서 당신의 서비스는 어떤 사람들한테 무슨 가치를 제공해 줄 겁니까? 라고 제일 첫 번째로 생각을 하게 돼요. 디벨롭 단계에서. 그리고 이제 주로 그거를 가지고 투자자들이 저 시장은 충분히 있는 시장이고 그다음에 그 시장에 저런 가치를 제공해 주는 거는 기술적으로도 가능할 것 같고 또 적절한 형태의 이익이 발생할 것 같다. 수익이 발생할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게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컨셉 브리프를 만들고 그 컨셉 브리프에서 밸류 프로포지션이라고 하는 다음 단계, 디벨롭 단계의 첫 단계로 밸류 프로포지션을 가고 이 지난주까지 했던 디파인 단계의 마지막을 컨셉 브리프로 끝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컨셉 브리프하고 밸류 프로포지션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컨셉 브리프는
이게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라고 해주는 것이 컨셉 브리프고, 밸류 프로포지션은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가치를 제공해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 중심으로 밸류 포커스 돼서 컨셉 브리프를 트랜슬레이션 하는 작업을 하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가치들이 그러면 진짜 발생했는지를 그 다음 단계들에서 검토하면서 넘어갈 수 있게 그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가치에 대한 뭐 유용성, 사용성, 감성들의 가치들이 있죠. 유용성은 사람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어떤 기능을 제공해 주거나 데이터를 제공해 주는 거고, 어떤 그 필요로 하는 성능을 갖다 나타내고, 또 이거를 갖다가 기존에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보다 싼 가격에 그 밸류 니드를 갖다 충족시켜 준다. 이러면은 유용성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거고, 또는 비용을 절감시켜 준다. 이런 것도 중요한 유용성의 가치겠죠. 그 다음에 그런 유용성의 가치는 뭐 정보 기술을 통해서 제공해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사용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사용하는 서비스를 사용하거나 제공하는 과정을 좀 더 쉽고 편리하게 해서 그 과정에서 가치를 갖다가 만들어 주겠다. 이미 기존에도 유사한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었었는데 그런 기존에 있었던 제품이나 서비스에 비해서 더 쉽고 편리하게 그렇게 만들어줘서 사용하는 과정 자체를 줄여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커스터마이징을 갖다 해준다든지 또는 기존에 제품이나 서비스는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못했던 부분에 액세서빌리티, 즉 접근성을 높여줄 수도 있고 또는 실제 사용하는 과정의 편리성을 높여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가치는 우리가 비록 그게 그 더 편리하거나 이러진 않더라도 우리가 기존에 했던 것보다 기존의 제품들보다 더 재밌다, 더 즐겁고 더 새롭고 그래서 우리 기존의 것들에 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능적인 차이가 있거나 또는 그 사용 과정이 편리하거나 이런 가치는 아니지만 기존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감정을 느끼게 해준다. 라는 것도 중요한 그런 가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 또 아름답다던가 심미적인 에스테틱한 그런 가치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제품들보다 더 깨끗하고 담백하고 순수해 보여서 내가 사용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가치를 느끼게 한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우리가 브랜드적인 가치들도 있죠. 그래서 내가 이걸 갖다가 가짐으로써 또는 이걸 갖다 사용함으로써 좀 더 자기가 높은 그런 브랜드 경험을 갖다 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가치들을 갖다 쭉 가지고서 이 가치 제한 지도라는 걸 만들어요. Value Proposition Map. 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만들고요. 그래서 이 밸류 프로포지션 맵은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 니드 스테이트먼트 컨셉 브리프하고는 다른 거예요. 컨셉 브리프에서는 우리 서비스 제공자나 서비스 사용자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측면이고 여기에 밸류 프로포지션 맵은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런 밸류를 제공해 줄 거다. 그러니까 사업의 입장에서 회사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런 밸류를 제공해 줄 것이다 라는 측면이어서 밸류와 니즈는 구별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밸류인 거예요. 니즈가 아니라. 그래서 이런 니즈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니즈나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형태의 그림은 이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제 밸류 프로포지션을 우리가 새로운 기능, 새로운 밸류를 제공해 줄 수도 있고 기존에 있었던 페인을 낮춰줄 수도 있고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실제로 사용자들에게 이러한 새로운 일이나 또는 태스크를 제공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해서 나누어서 이런 밸류 프로포지션 캔버스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 게인이나 페인이나 프로덕트 앤 서비스를 갖다가 그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을 때 커스터머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이런 밸류 서비스 또는 서비스 밸류 프로포지션 맵이라고 하기도 하고 밸류 프로포지션 캔버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사례가 이런 거에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밸류 프로포지션 맵에서 이 실제 사용자들한테 우리가 이런 가치를 제공을 해주겠습니다 라는 형태의 그림을 그리는데 가장 많이 그리는 그림이 이런 서비스 밸류 프로포지션 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사례이고 꼭 이런 그림일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서부터 브레이크아웃 세션을 하고 여러분들 좀 쉬고 다시 만나서 한 15분 있다가 만날 텐데 그 15분 있다 만날 때에는 여러분 나름대로 이 밸류 프로포지션 맵을 팀에서 한번 그려보세요. 왜냐하면 이제 이게 우리 이번 주 팀 프로젝트로 나갈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에서 가운데 짙은 색의 원은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공을 할 거냐라는 거에서 가장 프라이머리가 되는 사용자일수록 제일 안에 있는 핵심 밸류를 제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원이 조금씩 바깥으로 늘어남으로써 조금 더 부수적인 그런 밸류들이 만들어지고 또 그 더 큰 밸류들이 더 크게 매크로하게 이런 밸류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림에서 보면은 가장 가운데 있는 게 가장 코어한 밸류들이고 그 다음에 세컨더리한 밸류들 그리고 좀 더 조금 리모트한 그런 밸류들을 갖다 이렇게 보는데 이 각각의 밸류들을 지금 여기서는 네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으로 구분을 해서 클러스터링을 하고 이제 거기에서 가장 안에는 고객, 그 다음에는 은행, 그 다음에는 서비스 제공자. 이건 이제 저축과 관련된 서비스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 프로포지션 맵을 갖다 만들었고 우리가 이런 가치, 이런 가치, 이런 가치를 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앞에서 우리가 디스커버하고 디파인해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이렇게 로케이션을 갖다가 해서 클러스터링을 해서 얘네들이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갖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꼭 이렇게 4사분면으로 나눌 필요 없어요. 뭐 3사분면으로 나눠도 되고 아니면 5사분면으로 나눠도 되고 그걸 나누는 거는 여러분 팀의 이야기로 생각하면 되는데 핵심은 이 밸류가 무엇이 핵심, 누구를 위한 어떤 밸류가 핵심 밸류인지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수적인 밸류는 어떤 것들이고 리모트하지만 관련되어 있는 밸류는 어떠한 것들인지를 나누고 그것들을 그 밸류를 수혜받게 되는 우리 사용자와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보여주는 것 그게 이 서비스 밸류 맵이고요. 그래서 여기도 밸류 프로포지션 맵이 조금 다른 형태의 밸류 프로포지션 맵이지만 이런 밸류 프로포지션 맵은 꼭 여러 가지 그 동그라미가 3개가 꼭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5개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클러스터링도 꼭 4사분면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8개로 나눠도 되고 2개로 나눠도 돼요. 그래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가지고 우리한테 제공해 주는 목적은 우리가 제공하려고 하는 가장 핵심 밸류는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제공해 주는 거다 라는 거를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서포팅하는 밸류들을 점점 확장시켜 가면서 생각해 보는 거, 그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밸류 프로포지션 맵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3시 19분, 3시 20분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15분 동안 브레이크아웃을 할게요. 그 사이에 쉬는 시간도 가지고 또 팀원들끼리 상의해서 15분 후에 이렇게 다시 만날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헷갈립니다. 라고 하는 질문 리스트를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 각 팀별로 내가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씩 줄게요. 그러면 각 팀에서 우리는 뭐를 좀 질문을 갖다 해야 되겠다. 이거 다음 주까지 그려야 되는데 또는 다음 주까지 그려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뭐를 질문해야 되겠다. 라는 그 질문 리스트를 가져오면 됩니다. 자, 우리 브레이크아웃 하기 전에 혹시 질문 있을까요? 없으면 3시 35분에 볼게요. 자, 브레이크아웃 하겠습니다. 팀별로.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 강의 주제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는 그림을 서비스 블루프린트라고 그래요. 서비스 블루프린트 아마 이미 여러 번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려본 사람들 있을 거지만 우리가 모두들에게 비슷한 이야기를 갖다가 전하고 이 서비스 블루프린트도 하나 그려야 되니까 한번 생각을 갖다 해보면 이 서비스 우리가 블루프린트라고 하면은 전체 건물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눈에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는 도면, 그런 도면을 블루프린트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서비스의 블루프린트는 서비스의 전체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렇게 그려놓은 도면을 우리가 서비스 블루프린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서비스 블루프린트라고 하는 거는 서비스 앞에서 밸류 프로포지션을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그 밸류 프로포지션 상에 나오는 서비스 가치를 제공하는 전체 과정을 이용자와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자의 모든 관점에서 시각화시켜 놓은 서비스의 단순한 설계도. 여기서 이제 핵심 단어는 이용자와 제공자 2개가 다 포함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째 키워드는 단순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단순화된 게 단순화된 거냐? 아무리 복잡한 서비스일지라도 한 장에 A4 용지 한 장에 다 그릴 수 있는 정도로 단순화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한 장만 보면 이 서비스가 앞에서 밸류 프로포지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가치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구조로 제공되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걸 우리 서비스 블루프린트라고 해요. 그래서 서비스 블루프린트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런 형태의 그림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총 현재 5칸의 칸이 있고 그 칸에 박스들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박스하고 박스 사이에 화살표가 그려져 있어요. 여기서 박스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나 또는 어떤 구체적인 오브젝트들을 대상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선은 어떤 일이나 어떤 대상이 다른 대상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라고 보여주면 되고요. 여기에 있는 이 5개의 칸, 제일 위에 있는 것서부터 제일 밑에 있는 것까지의 5개의 칸은 각각이 다른 정보를 제공을 해요. 제일 위에 있는 칸은 피지컬 에비던스, 소위 말하는 터치 포인트예요. 그래서 실제로 서비스 사용자가 서비스를 접하게 되는 구체적인 그 자극물들, 그게 웹 서비스의 웹 화면일 수도 있고 또는 모바일 서비스의 앱 화면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소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터치 포인트가 존재하겠지만 제일 위에 있는 거는 그래서 그게 물리적으로 실제 사용자가 어떻게 해당 서비스를 접하게 되느냐. 화면을 볼 수도 있고 어떤 소리를 들을 수도 있고 또는 부르릉 부르릉 하는 진동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서비스 사용자가 서비스를 접하게 될 거예요. 그런 접점들을 우리가 제일 위에 있는 피지컬 에비던스라고 하고 두 번째 칸에 있는 커스터머 액션은 그래서 실제 사용자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박스는 사용자의 행동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표현해 주는 거고 그 다음은 on stage employee action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실제로 사용자가 볼 수 있는 사용자 눈에 보이는 그런 서비스 제공자의 행동을 우리가 세 번째 on stage employee action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칸에 있는 거는 비록 사용자가 볼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사용자한테 노출되어 있지는 않지만 회사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액션들 그런 액션들을 백스테이지 임플로이 액션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있는 칸은 서포트 프로세스라고 해서 실제 그 서비스의 흐름과 밀접하게 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인프라로 제공이 되어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형태의 서포팅 지원 부서 또는 지원 프로세스를 우리가 서포트 프로세스라고 이야기를 갖다 해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 청사진을 만드는 작성 방법은 제일 첫 번째는 두 번째 칸과 세 번째 칸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칸은 커스터머의 액션과 온 스테이지에 있는 임플로이의 액션이에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칸과 세 번째 칸을 갖다가 중심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리미테이션은 우리가 한 페이지 내 A4 용지 한 페이지 내에 우리의 서비스의 전체 과정을 다 담아야 하기 때문에 이런 사용자의 액션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추상화해서 표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한 가지 특징인 거죠. 그 다음에 그런 걸 통해서 여기 보게 되면 이건 지금 이제 어떤 그 이벤트 회사의 프로세스인데 이런 이벤트 회사의 프로세스에서 봤었을 때 이 어텐디드의 액션, 그러니까 이벤트에 참가하는 사람과
그 이벤트에 전면에 나서서 실제 참가자들과 상호작용을 하는 프론트 스테이지 그 직원들의 박스가 두 번째 칸하고 세 번째 칸에 있어요. 그 각각의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했느냐라는 거고,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이 사람들은 액션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용자는 어떤 액션, 서비스 사용자는 어떤 액션을 했고, 또 그거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자는 어떤 액션을 했다. 왜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서 이제 각각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크게 세 가지의 선이 있어요. 중요한 선이. 첫 번째는 어텐디의 액션과 프론트 스테이지 스텝 인터랙션 사이에 있는 선. 그 선을 우리가 라인 오브 인터랙션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프론트 스테이지와 백 스테이지 사이에 있는 선을 라인 오브 비저빌리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서포트 프로세스하고 백 스테이지하고 사이에 있는 선을 라인 오브 인터널 인터랙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각각이 다 중요한 선들이긴 한데, 아까 얘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선은 라인 오브 인터랙션이에요. 그래서 실제 서비스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언제 어떻게 인터랙션을 했는지, 즉 다시 얘기하면 그 라인 오브 인터랙션을 건너가는 라인이 하나 있으면 그때 서비스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가 인터랙션을 한 거예요. 인터랙션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포인트가 서비스의 퀄리티를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갖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라인 오브 인터랙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갖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청사진 예시해 보는 이런 청사진은 우리 그 클리브랜드 클리닉이라고 유명한 병원의 서비스 디자인 사례인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는 그 유저라고 우리가 서비스 사용자라고 했었을 때 꼭 한 사람만 거기에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서비스 사용자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모와 아동이 둘이 다 핵심 서비스 사용자다. 그러면은 그 서비스 사용자란에 부모의 칸이 있고 아동의 칸이 따로 있어도 돼요. 우리는 한 명의 사용자만 대상으로 한다 할 때는 한 명만 써도 되지만 2명 이상이다 할 때는 그렇게 나눠서 써도 된다는 거고, 이 몇 가지 주의사항을 갖다 이야기를 한다면은 커스터머의 액션과 서비스 제공자의 액션, 그 다음에 서포팅 스텝의 액션들은 다 액션이기 때문에 명사보다는 동사로 표현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뭐뭐 하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그 사용자를 반갑게 맞이하다. 그럼 반갑게 맞이함이라고 하는 동사를 갖다가 쓰는 것이 그 명사, 예를 들어서 접촉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하게 정보를 갖다 제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보통 이런 서비스 블루프린트를 그리면 사각형을 그리는 걸 주력해요. 어떤 액션이 있었느냐, 어떤 터치 포인트가 있었냐, 어떤 지원 프로세스가 있느냐,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네모박스가 뭐냐도 중요하지만 네모박스와 네모박스 사이의 화살표가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화살표를 통해서 실제 인터랙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비스 블루프린트를 만들어 놨었을 때 별로 선이 없다. 네모 박스만 있고 별로 선이 없다. 그러면은
중요한 인터랙션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점을 갖다가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 청사진을 만드는 이유는 앞으로 우리가 이제 서비스 디자인을 한다는 게 작은 서비스는 뭐 몇 개월 걸리지만 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몇 년이 걸리는데 그런 서비스를 만들 때 전체적인 종합 상황판 같은 역할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필요성을 위해서 이 서비스 블루프린트는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가급적이면 한눈에 전체 서비스를 다 볼 수 있게 추상화시켜서 그려줘야 된다. 라는 게 핵심적인 특징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보게 되면은 이건 이제 우리 반려견이나 반려묘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때 서비스를 제공하는 페들로스 증후군을 위한 서비스인데 이렇게 한 장으로 표현을 하고요. 또 노인을 위한 산책 서비스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청사진들 갖다 제공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서비스 블루프린트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자, 그래서 우리 이 밸류 프로포지션 블루프린트 다음에 꼭 같이 따라서 나오는 게 유저 전이 맵이에요. 우리가 유저 전이 맵은 지난번에 이미 디파인을 갖다가 할 때 그려봤어요. 그때는 as is였고 여기에서는 이제 to be 전이 맵인데 이 유저 전이 맵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블루프린트 상에서 제일 위에 있는 1번 피지컬 에비던스하고 2번 커스터머 액션 그리고 3번 온 스테이지 임플로이 액션만 띄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밑에 있었던 백 프로포지션, 백워드 스태핑 인터랙션이나 서포팅 프로세스는 아예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론트 스테이지에 포커스를 한다라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 특징은 이 사용자 전이 맵은 실제로 시간의 간격을 아까 블루프린트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잘라서 설명을 해줘요. 보통 제일 많이 저지르는 실수 중에 하나는 전이 맵이나 블루프린트가 차이가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에 서비스 청사진 요소 사례 이걸 갖다 한번 얘기를 하면은 자 블루프린트는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서비스 제일 제품을 구매한 때서부터 미션 후까지를 한 장에 다 그렸지만 전이 맵은 이 중에서 예를 들자면 IoT 연동하기라고 하는 게 네 번째 큰 범주로 IoT 제공하기, 연동하기라는 게 있으면 요거 하나만 띄어서 디테일하게 이 IoT 연동하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모델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블루프린트에서 서비스 시작서부터 끝까지를 다 한다고 하지만 유저 전이 맵에서는 그중에 핵심이 되는 프로세스만 선택해서 그것을 훨씬 더 잘게 나누어서 표현해 주는 것. 그게 유저 전이 맵과 블루프린트 사이의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이 핵심 행동별로 그 가장 핵심적인 행동들을 갖다가 찾고 그걸 가능한 한 자세하게 단계별로 나누어서 설명하는데 각 핵심적인 역할들을 수행할 때 어떤 형태의 터치 포인트를 접하게 될 거다 하는 걸 갖다 설명하게 되고요.
이 전이 맵은 유저의 전이 맵이기 때문에 보통 전이 웹을 만들 때 서포팅 프로세스나 백스테이지 인터랙션은 안 넣지만 대신에 해당되는 커스터머의 이모션이 감정이 어떻게 변했는지 또는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니즈가 또는 불만이 언제 가장 높았고 그게 어떻게 해소되었는지 이러한 포인트들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표현을 해주기도 하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핵심은 시간을 잘게 나눈다. 그래서 한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은 서비스 블루프린트에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서비스를 처음 예약하고 서비스를 다 받고 끝나는 데까지 2달이 걸렸다. 그러면 그 2달을 전체적으로 한 페이지 속에 다 포함을 시킨다면 유저 전임 앱에서는 그 중에서 그 사용자의 핵심 밸류가 전달된 그 시점이 예를 들어서 10초 걸렸다 라고 하면 그 10초만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액션이 있었고 어떤 터치 포인트를 받고 어떤 이 반응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쓰여주는. 그러니까 10초를 가지고 한 장을 그릴 거냐, 2달을 가지고 한 달을 그릴 거냐, 한 장으로 그릴 거냐의 차이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유저 전임 앱을 일반적인 서비스에 그릴 때에는 서비스 하나에 대해서 뭐 100장, 200장씩의 유저 전임 앱을 그려요. 블루프린트는 항상 한 장이에요. 그렇지만 전임 앱은 굉장히 많은 매수가 나올 수 있는데 우리는 수업 시간에 지금 실습을 해보는 거기 때문에 몇백 장 그려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우리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또 여러분들이 그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임 앱을 할 때에는 가장 핵심이 되는 스텝을 먼저 선정을 해요. 블루프린트에서.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핵심이 된다고 하는 거는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핵심적인 밸류가 서비스 사용자에게 전달된 시점이에요. 그 시점이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잡고 그 포인트에 대한 디테일한 유저 전임 앱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실제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니즈가 어떻게 충족돼서 밸류가 실현되었는지를 그 사용자의 입장에서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것. 그게 유저 전임 앱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가적인 정보들을 제공해 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자면 제공자가 어떤 행동 원칙에 따라서 행동을 했다든지 또는 우리 그 앞에서 얘기했던 퍼소나를 전임 맵에 직접 보여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좋은 테크닉 중에 하나인데 그냥 일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전임 웹이다. 그러면 이 전임 웹이 구체적이지 않게 될 확률이 되게 높아서 우리가 앞주에서 이미 작업을 했던 퍼소나를 딱 찍어서 그 누구누구를 위한 전임 앱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갖다 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사용자의 액션을 그냥 액션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얘네들을 갖다가 나누어서 doing, thinking, feeling 같이 카테고리를 해서 보여줄 수도 있어요.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감정을 느꼈고 또 어떤 행동을 했다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나누어서 설명해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런 그 유저 전이 맵에 대한 샘플들을 갖다가 쭉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이 우리 프랙티스 할 수 있는 시간을 10분만 한번 가져볼게요. 자, 10분 동안 할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갖다가 실제로 해봤더니 블루프린트하고 사용자 전이 맵을 갖다가 만들어 봤더니 이게 되게 어렵더라. 또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더라. 이 부분이 나는 조금 더 이거 우리가 다음 주에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막힌다 하는 거를 한번 리스트업을 해서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고 바로 우리 이제 이번 다음 단계인 그 실습하는 단계를 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4시 18분이고요. 4시 28분까지 10분 동안 브레이크아웃해서 생각해보고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4시 28분에 볼게요. 사진을 좀 봤는데요. 네. 지금 사례들을 보니까는 펠로스 증후군은 조금 기능적인 측면으로 좀 대분류를 많이 했고, 그 다음에 노인 산책 서비스는 시간 순서대로 이렇게 쭉쭉쭉쭉 돼 있더라고요. 사용자가 어떻게 하는지. 근데 저희 도메인에는 어떤 방식이 더 적절할지 좀 고민을 하느라고 그걸 정하는데 시간을 조금 많이 썼어요. 음, 음. 그래서 좀 고민이었는데, 음, 네. 내 생각에는 이 디지털 헬스 쪽에서는 가급적이면은 시간의 순서대로 진행하는 게 특히 환자의 시간의 순서대로 진행하는 게 무난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진행하다 보면은 기능 위주로 다시 전환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떤 치료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시간의 흐름을 굉장히 많이 타는 그런 도메인이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으로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음, 근데 시간 흐름으로 진행했을 때 제가 좀 상상을 해봤는데, 사용자가 이렇게 정해진 루트를 안 따라가고, 막 이렇게 어디로 갈라진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서비스로 예를 들면은 사용자가 이제 좀 부정적인 행위들을 못 참고 해버렸다 싶을 때는 또 조치가 되게 달라지고, 그리고 좋은 거 했을 때 또 조치가 달라지고, 이렇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이 쪼개질 것 같아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통은 블루프린트에서는 그걸 묶어서 추상화시켜서 하나의 박스로 설명을 해요. 음. 그리고 이제 그거를 전이맵에 가서 표현을 할 때는 분기를 해서 자세한 형태로 설명을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질문이에요. 자, 딸내미의 윤가영. 네, 저도 비슷한 맥락의 질문일 수 있는데 저희 사용자 서비스 청사진을 보면 사용자 행동이 이렇게 한 갈래로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맞춤화가 중요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사용자 유형별로 되게 다른 사용자 행동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서비스 청사진을 여러 개 만들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갈래들을 어떻게 청사진에 표현을 해야 할지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아까 질문에 대한 답하고 좀 비슷하게 하자면
서비스 청사진의 경우에는 갈래를, 그러니까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갈래를 만드는 거를 최소화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다가 하는 걸 원칙으로 하되, 너무 이게 크게 차이가 난다. 그래서 분기를 갖다가 서비스 블루프린트에서도 분기를 해야 되겠다 할 때는 이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서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해가지고서 분기를 해서 나가면 돼요. 네, 이제 여기서 기본적인 원칙은 서비스 블루프린트는 가급적 분기를 하나의 박스로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쪽으로 많이 노력해보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서비스 블루프린트에서는 분기가 생기면 안 된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건 아니지만 서비스 블루프린트에서는 분기보다는 액션을 추상화한 쪽으로 가고, 유저 전위 외부에서는 필요한 분기는 분기별로 다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서비스의 로직이 이 전위 맵상에서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중요한 거고, 블루프린트에서는 서비스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여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답변이 됐을까요? 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 지금 공유된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9주차 팀 과제는 아까 가치 제한 지도하고 서비스 청사진, 그다음에 사용자 여정 지도를 각각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시 강조하지만 서비스 사용자 여정 지도는 한 장의 모든 서비스를 다 표현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 블루프린트에서 나와 있는 핵심적인 밸류가 제공되는 그 시점 만 잘라서 그거를 디테일하게 보여주는 게 사용자 여정 지도예요. 그래서 사용자 여정 지도는 수백 장, 수천 장 만들기는 하지만 우리는 클래스의 프랙티스를 위해서 한 장만 해보는 거예요. 사용자 여정 지도. 그래서 한 장만 해서 어느 핵심 포인트에서 핵심 밸류가 주 사용자에게 전달되었는지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해서 이 실제 우리 서비스가 어떻게 핵심 밸류를 제공했는지를 보여주는 거다라는 걸로 했으면 좋겠고요. 자, 거기까지 해서 강의는 마무리를 하고